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10장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 중에서 3절의 정책 결정의 주요 모델들과 관련하여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 결정과 관련된 주요한 모델은 주체와 관련된 모델하고 과정과 관련된 모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와 관련된 모델은 누가 정책을 결정하느냐 해서 누가에 좀 주목하는 모델들이고, 정책 결정의 과정과 관련된 모델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런 거 과정에 주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여기 있는 강아지도 이제 그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눈을 뜨고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아지와 더불어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과 관련된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또 다른 분이 쓴 책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쓴 것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매주알, 고주알 이렇게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책 결정의 주요한 모델들 중에서 그 모델들의 중요한 특징,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많은 모델들 중에서 몇 가지만 특히 집중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나 또는 다른 분들이 쓴 책에서는 매주알, 고주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지만, 이 사이버 강의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초간단, 즉 스피디하게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정책 결정의 주요한 모델들과 관련하여 복지사 시험이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각 모델의 그 중요한 특징들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 그리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화면에는, 슬라이드에는 여러 가지가 설명되어 있지만 이 좀 빠른 속도로 나가서 중요한 부분만 그 찍는 그런 식으로 이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정책 결정의 주체와 관련된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원주의, 그리고 또 이제 엘리트 모델, 그리고 또 이제 공공선택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 중요한 모델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징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아지가 멍멍하면서 알았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그러면은 다원주의가 뭐냐?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다원주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언제 들어보셨죠? 이 복지다원주의, 그럴 때 들어봤을 것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지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 국가뿐만 아니고 국가 이외의 여러 영역도 관여하자, 그런 것이 바로 복지다원주의입니다. 그 바로 다원주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 다원주의의 이 다원 플ural이라는 것은 뭐 복수의 그런 거 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사이에 경쟁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익집단이라고 합니다.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그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서는 이제 그 사회 보면 이제 여러 이렇게 이익집단이 있습니다. 이 A란 이익집단, 이게 또 이제 B란 이익집단, 또는 C란 이익집단, 이렇게 여러 이제 그 D란 이익집단, 여러 이익집단이 있어가지고 이 각각의 이익집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동복지 집단이면 아동복지는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키려고, 노인복지면은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려고, 이제 뭐 청소년복지면은 청소년복지를 증진시키려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려고 그러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각각의 집단, 이게 만약 아동이면 아동 이익을 추구하는 아동 집단은 아동들의 아동 복지가 좀 잘 되게 그렇게 이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노인 복지 집단은 노인 복지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이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장애인 복지가 잘 되도록 그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이제 상인들 조직이니 뭐 학생 조직,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서는 이런 권력이라는 것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여러 이렇게 이집단 사이에 분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이집단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여러 이렇게 이집단들 사이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거 이런 이제 여러 그 이집단들 사이에 서로 이제 경쟁하고 때에 따라서는 협상한 결과로서 의사 결정이 되어서 정책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정책 결정은 이제 여러 그 이익 집단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를 이제 가장 우리가 잘 나타내는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 투표. 그래서 선거인데 그 이제 선거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 다원주의를 지배적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진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이 집단,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뭐 아동 집단, 뭐 아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노인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뭐 그런 거 외에 뭐 총기 소유를 뭐 추구하는 집단,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집단들이 서로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서로 경쟁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제 의원들을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의 이익을 가장 반영시켜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그 이익 집단들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경우에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음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정책 결정에 좀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 선거라는 것이 이제 많이 보는 선거라는 것이 바로 이 투표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 다원주의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이런 거 다원주의는 물론 이제 진짜 이대로만 된다면은 진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에 각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 집단이 있을 경우에 권력이 분산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권력이 똑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집단은 힘이 훨씬 많고 이 집단은 힘이 훨씬 적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힘이 센 집단, 즉 권력을 많이 가진 이 집단들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는 식으로 이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뭐 불평등이 이제 많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다원주의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개 이 집단들이 권력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많이 반영해주는 그런 그 정책 결정자를 뽑아서 이제 자신들이 그 정책을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사실 보면 이제 이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집단들 사이에는 뭐 이제 권력에서의 불평등도 있고 어떤 자원에서의 불평등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다원주의가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는 이제 이해관계를 가진 그 다양한 이 집단들 사이에 결정한 결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엘리트 모델입니다. 엘리트 모델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엘리트 모델은 이제 정책은 결국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것을 엘리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이 보면 이 엘리트 모델에서는 이렇게 사회 구조가 이렇게 여기도 있지만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와 권력을 가지지 않은 다수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오직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권력이라고 치면은 이제 권력이 조금 많고 권력이 적다고 할 경우에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 수가 얼마 안 되고 권력이 적은 사람들은 사람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많은 층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데 이 엘리트들이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의 가치와 맞는 것 등등 그런 것을 이제 정책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은 이것이 다시 이제 밑에 있는 그 일반 대중에게 내려가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대중도 엘리트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미치긴 하지만 일반 대중이 엘리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엘리트가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밑에 있는 층들이 여기다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발의 피고 결국 이제 엘리트들이 이 일반 대중에게 밑에 층한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엘리트 모델은 그 다원주의를 앞서 말한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권력이 비슷한 이렇게 이익 집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이익 집단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이렇게죠. 권력이 있는 그런 엘리트 층들이 정책을 결정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금방 알다시피 이 현실을 이 엘리트 모델이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공선택 모델인데 공공선택 모델은 이제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용어가 이제 퍼블릭 초이스 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선택 모델은 정책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공선택 모델에서는 이 이제 정치적 행위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나 그런 등등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는 정책을 결정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그 개인적 이득을 가장 많이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만약에 물건을 팔 경우에 또는 살 경우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최대한 얻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 영역에서도 이런 정치적 행위자들은 자신의 개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공공선택 모델을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어디서 얘기할 경우에 분명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뭐 연금 문제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보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않아서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선거 때 만약에 국회의원 뭐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거에 나서서 당신의 그 정책 대안이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저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왜 저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공공선택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책 만약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또는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할 경우에 이제 보면 이제 노인이 있고 이제 노인층이 있고 이제 청년층이 있습니다. 청년층이 있을 경우에 그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국회의원 이제 후보가 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나 또는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 또는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뭐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도대체가 당신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시면은 거기서 막 얘기를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 후보자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빈곤하니까 연금을 뭐 대폭 주고 뭐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를 뭐 정년을 뭐 80세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보수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병원을 다 무료로 하겠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막 하게 되면은 노인들한테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노인들 표를 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노인들 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층의 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노인들한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그 직장에서 80세까지 근무하게 해주겠다. 이제 뭐 월급을 깎지 않고 80세까지 근무하게 정년을 늘려주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 노인들은 띵호하면서 좋아하겠지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노인들의 그 정년을 늘리면 늘릴수록 청년들이 취직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것이 그 노인들에 대해서 뭐 연금도 많이 주고 막 직장에서 정년을 늘려주고 뭐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자기들이 취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이런 많은 비용을 자기들이 만약에 취업했을 경우에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반응에 대해서 약간 뚝ጥ리로만 그런 게 속으로는 물론 겉으로 노골적으로 반대는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지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인의 표도 필요하고 청년의 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노인들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거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을 전폭적으로 그 청년들이 전폭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거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 3자가 볼 때는 얘는 뭐해 도대체 뭐 이게 딱 부러지게 일하지 이게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모델이 바로 공공선택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자기에게 그 가장 이제 유리한 거, 그러니까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많이 떠드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 경우에 이건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아동복지 시설이고, 이렇게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아이고, 이것은 이제 일본 그 동경에 있는 어떤 그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거기를 이제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근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 아동들은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선거권이 없어가지고 아동복지는 잘 안 되고 노인복지는 잘 된다. 바로 그 말이 맞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해주는 모델이 바로 공공선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즉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다시 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해볼 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통령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서 보면은 아동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한테 굉장히 뜻은 좋지만 숭고하고 뭐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쩌고저쩌고 떠들긴 하지만, 자신들에게 이득의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은 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보다는 노인복지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책을 노인복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것이 바로 공공선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동복지 경우에도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쓸 경우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동복지에 신경을 많이 쓸 경우에는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보다는 이 아동들의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쓴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이제 공공선택 모델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이제 주체에 초점을 두는 모델, 이 주체에 초점을 두는 모델을 이렇게 다원주의는 이제 어떤 그 이익 집단들 사이에 서로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정책이다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트 모델은 아니다, 무슨 개뿔 뜯어오는 소리를 하느냐, 정책이라는 것은 엘리트들이 그 상류에 있는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의 가치에 맞는 것을 그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아래에게 내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엘리트 모델이고, 이 공공선택 모델은 이제 그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즉 자신들에게 가장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공공선택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과정, 앞에서는 정책 결정의 주체인데 정책 결정의 과정과 관련된 모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